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 23년 3월 고1 모의고사 수학 8번부터 풀을게요. 2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키하고 학생 수인데 170 미만인 학생 수가 40%일 때 170 이상 180 미만은, 그럼 여기 이상 미만 써 있으니까 여기가 170 이상 180 미만이어서 B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학생 수니까. 그러면 40%라고 퍼센트가 나와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퍼센트라는 건 항상 이게 영어로 per 센트잖아요. 이렇게 센트가 영어로 100이거든요. 100cm 이거잖아요. 그래서 센트가 100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100당 40이란 뜻이에요. 40%면.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분수는 항상 분모가 기준값이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체가 몇이에요? 기준 25명. 그러니까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니? 이 식이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분수식으로 세워도 되고 비례식으로 세워도 돼요. 100일 때, 전체 100일 때 해당되는 게 40%라면 여러분은 25, 전체가 25일 때 해당되는 게 몇이니? 요 항상 비례식은 앞에다가 전체를 썼으면 뒤에 비교하는 걸 쓰는 거죠. 이렇게 순서 40을 먼저 쓰셔도 돼요. 그러면 뒤가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 x가 얼마니? 전체가 25일 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 계산할 때는 외항의 곱이랑 내항의 곱이 같다 해서 x 구하시면 되고, 분수 계산할 때는 x만 남아야 되니까 양변에 25로 곱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100분의 40 곱하기 25. 25로 곱해야 약분돼서 x만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약분하면 5, 25, 5, 20, 1은 2, 2는 4 해서 x는 5, 2, 10 이렇게. 그러면 170 미만이 40%를 했으니까 그 40%에 해당되는 게 10명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170 미만은 여기 8명하고 A 합친 거, 얘가 바로 10명이란 얘기죠. A를 구하랬으면 2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B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0명, B 6, 이거 그러니까 25, 전체 25가 10명에다가 B에다가 6까지 더한 게 25명이니까 그럼 B는 몇 명이에요? 그쵸, 9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은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교점의 좌표가 2하고 1이래요. 보니까 지금 X에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아마 이렇게 직선일 거예요.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2,1이다 이랬어요. 그렇단 얘기는 이 두 직선 모두 다 2,1이라는 점을 지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점의 좌표가 2, 뒤에 있는 점의 좌표가 1인데 앞에 있는 게 바로 X좌표죠. 뒤에 있는 건 Y좌표. 그러니까 X좌표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좌표에다 1을 대입할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뒤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앞에다 X에다 2, Y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난다는 뜻은. 그러면 대입해봐요. 2에 2 앞에 식 풀면 더하기 2y니까 2 빼기 b는 0, y가 1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은 2a 곱하기, 이거 다 곱하기잖아요. 생략된 게. 그래서 2는 4a, 그 다음에 b 1b니까 그 다음에 빼기 3은 0 이렇게. 그래서 a항, b항, 상수항을 넘기고 뭐 예쁘게 정리해도 되지만 그냥 이대로 풀어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니까 윗식 아래식을 더하면 b가 지워져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2a 더하기 4a는 6a, 2 빼기 3은 빼기 2a 이렇게 0. 그래서 6a는 1이니까 a는 6분의 1, 양변에 6분의 1 곱하면, 그래서 a가 6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에다가 a에다 6분의 1 대입하면 b 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6분의 1은 3분의 1, 2 더한 게 b가 우변으로 이해할게.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로 넘어가고 3분의 1 더하기 2는 2가 3분의 6이니까 3분의 7이 바로 b가 돼요.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6분의로 통분해서 a는 6분의 1, b는 6분의 14. 그래서 6분의 15가 바로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5, 15 해서 2분의 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 10번 문제는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랑 2차 함수 그래프 x, y 절편, 그 다음에 여기 원점, 그리고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A라는 점은 x좌표는 A, y좌표는 P래요. 그러면 이 색칠한 삼각형 OAB의 넓이가 4라고 주어졌어요. 그럴 때 A점의 x좌표랑 y좌표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여기서 제일 쉬운 건 B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되게 쉽죠. B점의 좌표는 Y절편이기 때문에 X좌표 0일 때 Y값. 그러니까 여기다 X 대신에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2가 바로 Y절편이죠. 그러면 둔각삼각형 이 길이는 OB의 길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는 2니까. 그렇죠? 그런데 둔각삼각형의 높이가 문제죠. 이걸 약간 어려워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둔각삼각형 높이는 별거 아니라 이 밑변이 있잖아요. 이거를 쭉 확장을 해서 이 밑변하고 꼭지각하고 사이에 이렇게 수직거리 이게 바로 높이예요. 그런데 H하고 할 거 없이 이게 바로 뭐냐면 요 A라는 점의 X좌표잖아요. A.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바로 A에 해당되겠죠. 여기 X좌표.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점의 좌표가 A니까 길이가 A.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밑변은 2, 높이는 A, 2분의 1을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 4래요. 그러면 약분해서 A는 4 이렇게. 그러면 A가 4라고 구했으니까 B는 X좌표가 4일 때 Y좌표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돼요. 4의 제곱 3, 4, 12 더하기 2가 바로 Y좌표 B. 그러면 16에서 12 빼고 2 더했으니까 6. 그래서 B는 6. 그래서 이렇게. 괜찮나요? 다음 11번 문제는 어떤 학생이 집을 출발해서 어느 지점까지 갔나 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목적지까지. 갈 때는 시속 3km로 시속이기 때문에 여기 시. 근데 올 때는 여기에 들렀다가 올 때는 시속 4km로 이렇게. 그러면 시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3하고 4는 속력의 값이죠. 그런데 전체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목적지까지 갔다 오는 전체 시간이 2시간 이하가 되래요. 그러면 2시간 이하 이렇게. 그러면 우변이 시간이기 때문에 좌변도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건 시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속력이 주어진 건데 갈 때도 속력이 주어지고 올 때도 속력이 주어졌는데 이걸 도대체 시간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하니? 그러면 집부터 목적지까지 거리를 일단 X라고 하세요. X킬로미터 모르니까. 그러면 거리하고 속력이 주어졌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외웠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거속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엄청 열심히 그리고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되게 많죠. 거속시 이렇게. 이게 표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관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은 3이고 거리는 x라고 놨으니까 3분의 x구나.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은 역시 x라는 거리로 왔는데 속력은 4로 왔으니까 4분의 x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 분수라서 귀찮으니까 통분하지 말고 그냥 양변에 똑같이 12를 곱해줄까요? 그러면 3분의 x에다 12 곱하면 4x, 3 약분해서 4분의 x에다가 12 곱하면 3x, 2에도 12 곱하면 24 이렇게. 그래서 7x가 24니까 거리는 7분의 24km예요. 그러면 이게 7분의 24km란 뜻인데 문제는 전체 시간이기 때문에 갔다 돌아온 거야. 그러면 갈 때도 24km를 가고 올 때도 24km를 갔기 때문에 전체는 7분의 48km가 되겠죠. 왕복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7분의 48km는 왜냐면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맥시멈 7분의 24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은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막 여러분들이 그냥 외운 대로 2차 함수식 기본꼴은 x제곱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쓸 수 있댔어. 근데 점의 좌표 3개가 주어졌으니까 x에다 1, y에다 1 대입하고 이렇게 다 대입해서 식이 3개이기 때문에 a, b, c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을 거야. 게다가 걷다 또 x, a, y에다 b를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오고 평행하됐으니까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그래프 개념, 평행 조건 막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여기 지금 추계 방정식이 대충 이쯤에 있다고 쳐봐요. 이거고 꼭지점 좌우가 대칭인데 잘 보면 요 1하고 1, 8하고 1은 y좌표가 1로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x축이라고 치면 y좌표가 1인데가 여기인데 여기가 y는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1, 여기는 x좌표가 8이라는 거예요. 여기 1,1이니까 여기가 1, x좌표 1, y좌표 1. 지금 y축을 안 그려서 여러분이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대충 y축이 여기 있다 쳐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는 8,1. 여기 y좌표 1, 8,1.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근데 AB의 기울기랑 CD의 기울기가 같대요. 근데 AB가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CD도 X축하고 평행해야 된대요. 근데 얘는 6하고 4래요. 그럼 여기가 1인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쵸? 저는 그냥 대충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봤는데 6하고 4면 6이란 얘기는 8보다 작으니까 여기로 가는데 여기가 4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엎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삽질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런 삽질을 한번 해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1, 8,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번엔 x좌표 8인데 6일 때 4래요. 그럼 8보다 좀 더 이쪽에 있을 거고 6일 때 y좌표는 4. 여기가 6이라고 쳐봐요. 여기가 4. 여기가 C. 그러면 기울기가 CD는 똑같아야 되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6하고 4 이렇게 이게 CD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점이 바로 D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좌표는 4. 그래서 B가 4라는 건 그림만 잘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 조건에 맞게 그림만 그리면. 그런 다음에 A도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8이라는 점에서 6이라는 점까지 두 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점에서 요 점까지도 두 칸을 가야 돼요. 좌우가 대칭이니까. 똑같은 y값을 가지려면. 그래서 8에서 6까지 두 칸이니까 1에서 여기까지 두 칸 가면 3이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그래서 x좌표는 3이구나. 그래서 3,4니까 두 개 더하면 7. A 더하기 BR 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냥 이차함수 식으로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어볼래요 하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